개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일단 그 임수가 병화가 있을 때는 이제 그만큼 태양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니까 임수라는 물의 바다, 호수, 강물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큰 재물을 취하는 형국이고, 요건 조금 작은 재물을 취하는 형국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비해서 그럼 개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수는 윤하 중에 이제 윤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체액 같은 속성, 체액을 체액으로도 비유를 하고, 작은 시냇물, 뭐 개울물 또는 샘물, 또 비, 눈, 뭐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작은 물이에요. 대개 이제 개수는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초목을 키우는 큰 물이라고 그러면, 개수는 대개 좀 샘물과 같으니까 목마른 사람한테 갈증을 해소시켜 주듯이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봄비의 역할이 다르고, 가을비, 여름의 단비, 겨울 눈의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거를 다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사주를 볼 수 있는, 사주를 해석하는 능력이 엄청 높아져요. 이게 봄비의 느낌과 가을비의 느낌, 뭐 이런 거를 다 구별할 수 있으면, 여름철에 단비나 여름에 시원한 샘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안목이 굉장히 넓어져요. 어떤 거는 겨울 눈이고 어떤 거는 눈보라인지. 눈보라 칠 때는 엄청 춥죠, 그죠? 겨울 눈이 내릴 때는 오히려 그 다음 농사의 풍성함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게 해주고, 날씨가 훨씬 더 푸근하죠, 그죠? 이런 속성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좀 잘 됩니다. 일단 그 개수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작은 생명체 하나라도 키우려는 속성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모성애가 좀 강한 편이고, 기르는 역할을 좀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을 물이 되면, 가을에 그 눈서리 같은 그런 기질이 있으면 아주 독한 기질이 있어요. 봄비가 될 때는, 봄비는 어떻든가요? 봄비가 한 번씩 내릴 때마다 초목들이 푸르게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막 땅에 뭐가 솟아나요, 그죠? 비가 한 번씩 내릴 때마다. 그리고 봄비는 내릴수록 날씨가 풀립니다. 그래서 봄비를 맞으면 싱그러운 느낌을 줘요. 근데 가을비는 비가 내릴수록 을씨년스럽고 추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차고 냉정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겨울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생명을 다 정리정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가을비는 인정을 잘 안 봐줘요. 아닌 거는 딱 잘라요. 왜냐하면 어차피 겨울에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별을 많이 합니다. 될 애와 되지 않을 애를. 그러나 봄비의 속성이 있을 때는 구별을 잘 안 해요.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때는 그런 속성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뭐 이 개수일주도 잘 섞여요. 그래서 이제 친화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임수에 비해서는
이 계수일주가 좀 감성적인 면이 많습니다. 감성적인 면이. 그리고 변덕 같은 것도 조금 더 있고, 끈기 같은 건 좀 부족하죠. 끈기의 부족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수량 차이에서 나와요. 수량. 그러니까 수량이 많을수록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더 있어요. 뭘 살려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면적을 또 더 오래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량이 작으면 처음에는 용감하게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수량이 딸리니까 마무리를 이제 잘 못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개수는 이제 그런 속성이 임수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개수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막 눈이 됐다가, 또 녹아가지고 비가 됐다가, 소리가 됐다가, 뭐 안개도 됐다가, 이런 다양한 변화로 인해서 좀 변덕성, 이런 걸로 이제 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수가 임수에 비해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량이 작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요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량이 작으면 흙에 의해서 쉽게 흙탕물이 되기가 쉽어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 점이. 그래서 이제 개수도 시냇물일 때는 물이 흩어지지 않게 수로가 필요해요. 수로. 이것도 제방이죠, 그죠? 근데 임수만한 제방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기토로도 충분히 제방 역할을 하는데, 농로, 수로 뭐 이런 것들은 다 개수물을 안정적으로 이제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흙이 많은 무토가 잘못 들어오면, 수량도 약한데 무토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탁수가 잘 됩니다. 탁수. 그래서 이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흙탕물. 제방이라도 여기 제방하고 여기 제방의 속성이 다릅니다. 특히 먹는 샘물은 흙탕물이 되면 용도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먹는 샘물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농사 짓는 물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의 청정함을 요구하지 않는데, 요거는 직접적으로 먹어야 되는 물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청정함이 요구돼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가 또 더 좋아.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서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하면 남자들한테 인기도 더 좋겠죠, 그죠? 이제 그런 속성을 또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량이 작은 대신에 그 정도로 깨끗한 물로서의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깨끗한 물로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굉장히 깨끗한 행동이 또 요구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깨끗한 처신, 깨끗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조금 이렇게 단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맑은 물을 유지해야 되고, 당연히 이것도 금이 있어야 이 샘물이 마르지 않겠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돼요. 마르지 않는 시냇물. 이제 이런 속성이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목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목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물이 크게 흘러야 된다는 속성이 있다면, 이 개수는 시냇물이나 샘물 주변에는 목이 있어야 돼, 목이. 나무가 없으면요,
흙탕물이 잘 넘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목이. 그래서 청계천을 가보시면 청계천이 이렇게 이제 흘러요. 그럼 여기에다가 수초들이 많아요. 수초. 여기에. 갈대 같은 수초를 많이 심어놨어요. 원래 갈대가 그게 정화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청계천 도로에서 빗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도 요 수초들이 필터 역할을 해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일주는 목이 없으면은 특히 더 흙탕물이 되기가 쉬워요. 흙탕물이. 이런 거를 이제 자연 생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이게 훨씬 더 극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연 생태학을 잘 하셔야 돼요. 자연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막 사주의 고수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다 그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 사람들의 미천이 정말 얕아요. 오행을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실전에서는 오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몰라요. 이론상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고서로 이야기를 하고. 죽고 없는 사람들 사주 가지고 논하면은 그 답이 있습니까? 고전에 몇 줄 언급된 거 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 일생을 이렇게 조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림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화가 필요해요. 화가. 왜냐하면 이 원래 개수물은 웅덩이 같은 그런 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옹달샘 같은 그런 물이 너무 습하면 금방 그 물이 좀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습할 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화가 비치면 그 샘물의 가치가 더 커지죠. 그죠? 가령 더울 때 샘물하고 덥지 않을 때 샘물하고 가치가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생수를 왜 비싸게 주고 삽니까? 여름에 생수. 더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화는 이 개수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더위가 없다면 시원한 물이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더위가 없다면 목이 마르지 않는데 왜 물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화는 개수의 가치를 높여줘요. 물론 이게 금이 가치를 높여주는 이유와 목이 가치를 높여주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이게 토가 들어와서 가치를 높여주는 이유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을 알 때 사주를 더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병화가 있어서 좋긴 한데 이 수량이 작으면 큰 재물을 감당을 못해요. 태양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되게 자기 사업보다는 남의 재물을 다루면서 죄를 취하는 남의 재물을 다뤄주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하겠죠. 이제 정화는 개수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이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 사업도 가능은 하겠죠. 이게 겨울눈이 될 때 정화가 엄청 큰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눈이 될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눈이 될 때는 정화가 달빛과 같아서 넓은 눈밭에 달빛이 다 스며듭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엄청난 죄를 지니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속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개수들이 되게 조심성도 강해요. 왜냐하면 흙탕물에 잘못하면 흙들한테 흙탕물이 될까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남자 기피성도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왜냐하면 수량 자체의 한계성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수와 개수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